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애플 언팩 잘 보셨나요? 이번 언팩은 한 줄로 요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 3부터 보겠습니다. 노캔 성능과 음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귓속에서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고 아이폰과 연동해서 운동 코칭 기능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는 애플워치 없이도 에어팟만으로도 운동 중 코칭이 가능한 부분은 좋아 보였는데요. 또한 실시간 번역도 가능했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상대방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 소리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번역된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믹싱 기능은 애플이라서 가능한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이 모두 에어팟 프로 3를 끼고 있으면 각자 편한 언어로 말하더라도 실시간 번역이 가능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졌고 배터리 타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으며 가격은 국내 스토어 기준 3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11입니다. 5G를 지원하고 유출 정보대로 고혈압 진단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애플워치 11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혈압인지 알림을 띄워주는 기능인데요. 앞으로 이런 종류가 늘어나면 워치를 통한 건강 관리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현재 FDA 승인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활성화가 될지 궁금하네요. 설마 애플 인텔리전스처럼 1년, 2년 미뤄지는 건 아니겠죠? 그 밖에 수면 측정을 세분화해서 점수화하는 기능이 들어갔고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서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AOD 켜고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지 결국 24시간 사용이라고 해도 하루 사용하고 나면 충전을 해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워치 SE3도 출시했는데요. S10 칩셋을 탑재하면서 그동안 일반 라인업에 있던 기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AOD, 자체 스피커, 더블탭, 손목 온도 감지 등 애플워치 입문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디자인적인 부분만 타협이 가능하다면 추천 가능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3도 나왔습니다. 5G를 지원하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미세하게 커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사용자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애플워치 11은 59만 9천 원부터, SE3는 36만 9천 원부터, 울트라 3는 124만 9천 원입니다. 아이폰 17은 프로모션 120Hz 가변 주사율과 AOD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장면을 보는군요. 애플에서 끝까지 안 해줄 것 같았던 일반 모델의 프로모션 적용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 아이패드 미니 8에는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3000니트를 지원하고 세라믹 실드 2를 탑재해서 3배 강한 외형을 가지게 됐고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19 칩셋이 탑재됐고 6코어 CPU, 5코어 GPU를 가졌으며 전작 대비 20% 빨라진 성능을 보여줍니다. 러닝타임은 8시간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소개를 보고 있다 보면 뭔가 초광각이 빠지고 망원이 생겼나 싶을 만큼 깜빡 속아 넘어가도록 광학 2배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광각과 초광각이 탑재됐고 망원은 광각 카메라를 활용한 2배줌 촬영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8메가픽셀이고 센터 스테이징 기능이 탑재됐는데 센서가 4:3 비율이 아닌 정사각형 모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에는 이제 화면 회전 없이 가로 세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가 됐는데요.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에어입니다. 17 넘버링을 달지 않고 공식 네이밍은 아이폰 에어인데요. 여러가지로 기존 라인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졌습니다. 우선 이름처럼 얇은 디자인의 스마트폰인데 혹시나 하고 걱정했었던 물리심 미지원이 현실이 됐습니다. eSIM만 지원하는 폰인 건데요. 국내는 아직 eSIM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심 기변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어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A19 프로 칩셋이 탑재됐는데 아이폰 17 프로 모델과 비교하면 GPU 코어 수가 1개 적은 칩셋이 들어갔고 CPU는 6코어로 A18 프로 칩셋과 비교하면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에는 애플 자체 개발 칩셋이 2개 들어가는데요.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를 지원하는 N1 칩셋과 통신 모뎀을 담당하는 C1X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아이폰 16e에서 선보였던 C1 칩셋의 후속 모델인데요. 전작 대비 2배 빠르고 30%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48메가픽셀 단일 카메라가 탑재됐고 전면 카메라는 17 일반과 동일한 18메가픽셀이 들어갔고 센터 스테이징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후면 동시 촬영도 지원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배터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댑티브 파워 모드가 생겼는데 절대적인 사용량이 많은 분들께서는 에어를 선택하게 되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도 이러한 걱정을 했는지 전용 맥세이프 배터리를 소개했습니다. 필요시 뒷면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거
거면 에어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가장 애플스러운 디자인이면서 가장 애플스러운 색상이 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와 프로맥스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광활한 카메라 바를 가지고 출시됐습니다. 그로 인한 이득은 더 많은 배터리의 탑재로 합리화를 시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발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베이퍼 챔버의 새로운 설계를 통해 손바닥이 닿지 않는 부분으로 최대한 열을 방출해서 사용하는 동안에는 열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쾌적함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 모두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탑재했고 프로레스 로우 촬영과 젠락 기능이 고민의 흔적인데요. 젠락이 뭐냐면 여러 대의 촬영기기가 있을 때 싱크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블랙매직의 카메라 프로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유저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129만원부터, 에어는 159만원부터, 프로는 179만원부터, 프로맥스는 199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체 라인업 모두 256기가의 저장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그리고 프로맥스의 경우에는 2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지만 가격도 319만원까지 확장이 됩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가격인데요. 물론 2테라를 구매할 건 아니지만 폴드 7 때도 느꼈듯이 이제는 폰 가격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액세서리도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에어는 범퍼 케이스가 생겼고 아이폰 케이스 전 제품 스트랩 호환이 됩니다. 테크 우븐 케이스도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하인 우븐 케이스의 실패를 딛고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제품 오는 12일 오후 9시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9일 정식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